KKMD 739화 미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번역. 미 언론이 선정한 현존 최강의 주력 전차 탑5 메르카바, T-14 아르마타, T-90M, M1A2 에이브람스, 그리고 4년 전 미국의 집단 지성 사이트 쿼라에 올라왔던 대한민국 K2 블랙팬서 대 미국 M1A2 에이브람스,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전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미국 밀리터리 매니아의 의견을 번역한 내용으로 85화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K2 블랙팬서와 M1A2 에이브람스의 우열 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미 육군의 주력 전차와 한국의 주력 전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5화 영상에 대해 K2 블랙팬서가 좋은 전차인 것은 알겠지만 M1A2 에이브람스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국뽕이라는 비판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5화 영상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유럽 안보 지형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고, 유럽, 특히 구소련의 일원이었다가 독립했거나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위기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사시 나토를 향해 밀려드는 러시아의 지상 전력을 저지해야 할 역할을 맡은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M1A2 에이브럼스를 도입하여 기갑부대 전력 강화를 꾀했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M1A2 에이브럼스의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쌌던 것이죠.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루마니아에 제시된 K2표의 수출 가격이 1,900만 달러, 한화 250억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루마니아에 제시한 M1A2 에이브럼스의 가격은 그 2배 수준인 것으로 메타 디펜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즉, M1A2 에이브럼스의 수출 가격은 거의 500억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사양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M1A2 에이브럼스의 가격이 K2 흑표보다 2배 정도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더해 노르웨이 정부가 주관한 주력 전차 수주전에서 독일 레오파드 2A7과 경쟁한 K2 흑표가 전혀 꿀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레오파드 2A7보다 나은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나토 지상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폴란드가 K2 흑표를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하게 되면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케빈은 국뽕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기사는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게재한 기사입니다. 2024년 8월 18일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게재한 원래 제목은 Firepower Powerhouses 5 Top Main Battle Tanks on Earth, 화력의 강자들, 지구상 최고의 주력 전차 탑5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이 기사를 기고한 피터 수시우는 내가 작성한 지구상 최고의 주력 전차 탑5 리스트에 독일 레오파드 2와 영국 챌린저 2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뛰어난 주력 전차이다. 그러나 탑5 목록의 마지막 자리는 대한민국이 만든 K2 블랙팬서의 몫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피터 수시우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K2 블랙팬서의 성능은 유럽에서 크게 주목받았고, 폴란드는 한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를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나토 회원국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K2 블랙팬서를 채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가 길어 1, 2부로 나누어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번역이 끝나면 별도의 사견 제시 없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최고의 주력 전차를 선정하는 작업은 다분히 주관적인 시도일 수 있지만 몇몇 현대식 주력 전차들은 첨단 기술, 전투 능력, 전장 성능 등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5,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및 T-90M,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SAP V3, 그리고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해당 주력 전차들은 각각 첨단 장갑, 강력한 무장, 그리고 최첨단 시스템 같은 독특한 능력을 자랑하며 현대 전장에서 가공할 만한 전투 자산이 된다.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 주력 전차계의 5대 천왕. 무엇이 최고의 군사 하드웨어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요약 정리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보다 더 나은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고의 주력 전차 목록을 작성할 때도 역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영국 마크5 전차를 제2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판터 또는 M1 에이브람스와 공평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심지어 오리지널 M1A1 에이브럼스를 현재의 M1A2 SAP V3와 비교하는 것도 전혀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다. 워게이밍의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시뮬레이션 게임 월드 오브 탱크나 가이진 엔터테인먼트의 무료 게임 워 썬더 등이 무엇이 최고의 주력 전차인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게이머들이 워 썬더의 게임 포럼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특정 플랫폼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계속 유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무엇이 최고의 전차인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가 결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기록을 살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르노 FT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차들 중 최고라고 생각한다. 개발되고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지만 개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전차의 미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르노 FT 경전차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주력전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전 배치되어 있는 현대식 주력전차들 중 최고로 손꼽히는 5종류의 주력전차들을 소개해 본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5. 메르카바 주력전차 시리즈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스라엘 방위군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작년에 사용되기 시작한 최신 버전은 가자 지구에 실전 배치되었다. 용 키푸르 전쟁에서 대규모 기갑전을 치르고 영국으로부터 치프틴 전차를 구매하는 데 실패한 이후 이스라엘 탈 장군에 의해 설계된 메르카바는 성서 히브리어로 전차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이 해외 기갑 차량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스라엘 자체 기술로 진행된 메르카바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던 많은 아랍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소련제 전차에 맞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었다. 메르카바는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어 왔는데 최신 버전은 번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로도 알려진 메르카바 5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메르카바 5를 개발한 후 대외적으로는 5세대 전차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작년에야 비로소 401 여단 52기갑 대대에 메르카바 5를 인도할 수 있었다. 바라크는 이스라엘 국방부 장갑차국과 이스라엘 방위군 육군 및 기갑군단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되었으며 LB 시스템, 라파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의 자회사 엘타 등 여러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The Times of Israel이 보도했다. 메르카바 마크 5는 차체 주변을 360도로 살필 수 있는 주야광 카메라와 가장 진보된 대전차 미사일 및 RPG, 대전차 로켓, 대전차 고폭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로피 능동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트로피는 차체 주변에 공격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버블을 생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화학에너지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 및 분류하여 공격한다.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현존하는 최고의 주력 전차 목록은 T-14 아르마타 없이 결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정부가 T-14 아르마타의 성능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아예 등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우랄 바곤 자보드에서 개발한 T-14는 2015년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T-14에 대해 가장 널리 홍보된 기능들 중 하나는 완전 자동화된 장전 장치가 달려있으며 원격으로 제어되는 125mm 2A82-1M 활강포를 장착한 무인 포탑이었다. 또한 조종수, 포수, 전차장은 자동 장전 장치 및 중앙의 탄약 저장고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갑, 캡슐로 둘러싸여 보호되는 전면부 승무원실에 탑승한다. 아르마타는 또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고 탑승한 승무원의 안전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형태의 차체를 지니고 있다. T-14 아르마타는 혁신적 설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아야 마땅하고 러시아 육군도 원래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2,300대나 되는 T-14를 구매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생산된 숫자는 채 5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양산 비용인데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T-14 주력 전차의 양산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T-90M. 2024년 2월 러시아 대통령 블라드미르 푸틴이 우랄 바곤 자보드를 방문했을 때 극찬했던 T-90M도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 탑5에서 빼놓기 어려울 것이다. T-90은 그 어떤 과장도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전차다. 러시아의 전차병들은 물론 적의 전차병들조차도 T-90을 세계 최고의 전차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 러시아 지도자는 선언했다. T-90M은 1994년에 처음 도입된 러시아 주력 전차의 최신 현대화 버전이다. 업그레이드된 T-90M 전차는 방호력, 기동성 그리고 화력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여러 출처에 따르면 이 주력 전차는 양산형 전투 모듈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신형 포탑을 탑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1130마력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러나 차체 앞쪽에 조종실, 차체 중앙에 포탑, 차체 뒤쪽에 엔진이 있는 등 T-90M의 구성은 이전 T-90 모델과 거의 흡사하다. 1000mm 12기통 엔진으로 움직이는 T-90M은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야지에서는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T-90의 파생형 T-90M은 표준탄과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 레플렉스, 나토 코드 AT-11 스나이퍼 B를 발사할 수 있는 125mm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2차 무장으로는 NSBT 12.7mm 중기관총과 7.62mm PTKM 동축기관총으로 무장한 원격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T-90M은 신형 다중 채널 조준경 덕분에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더해 다른 전투 차량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옵션 역시 업그레이드된 T-90M 주력 전차의 주요 장점들 중 하나였다. 개량된 T-90M 주력 전차는 차체 전방과 포탑의 옆면에 신형 렐릭트 반응 장갑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 9월 자파드 군사훈련 중에 처음으로 테스트되었다.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 2부에서 이어질 기사의 소제목들입니다. 미 육군의 M1A2 에이브럼스 SAP V3,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 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M1A2 에이브럼스에 대한 분량만큼 K2 흑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며 독일 레오파드2, 영국 챌린저2보다 뛰어난 주력 전차라고 설명합니다. 곧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